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익 스토리 5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5G 관련주들은 지금 신규로 편입할 자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신규로 편입을 하는 포지션은,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이제 2000 종목이 있으면 이 전체 섹터를 항상 다 살핍니다. 이 전체를 다 살펴서 섹터를 먼저 고르고요. 그리고 업황을 살핍니다. 업황에 대한 공부를 좀 자세히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적을 살피고, 그리고 가치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섹터군의 비중을 조절을 해서 이제 담아요. 자, 5G는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이고, 이제 2017년도부터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섹터군이고, 2017년에서 2018년도에, 이제 대부분 포트에 한 30% 정도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이렇게 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거고,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된 다음부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을 때, 모아서 기다리는 투자를 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0월달 이후에 보니까, 폭락 구간 이후에 보니까 10월달에 폭락이 나오면서 이 폭락이 그러니까 마지막 하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되돌리고 있죠. 이제 무역 분쟁 흐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지수는 조금 단기적인 흐름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작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18년 1월부터 10월 달 폭락까지 거의 한 1년이 빠졌죠. 12월 달까지 조정받은 것까지 생각하면, 11월 반등 살짝 나오고 12월 조정받은 것까지 생각하면 거의 1년 내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아직 지수는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10월 달 분명 이제 유튜브에도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고요. 이제 보면 누군가 탓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보통 보면은 이제 지수가 무너지거나 뭔가 흐름이 안 좋아지면 누군가 탓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욕할 사람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유튜브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도 악플이 겁나 달리고 비꼬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내가 이때 분명히 회원들한테 무조건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제 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앞으로 6개월에서 2년 내에 당장 지금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폭락이 왔으면 다 왔는데, 이제 다지는 기간이 이제 3개월일지 6개월일지 모르겠는데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한 2년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폭락 후에 2년은 보통 이제 자율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 이제 뭔가 전 세계를 이제 끌어가는 뭔가 정치적인 이슈나 지정학적, 그러니까 전쟁 같은 그런 리스크가 나오면 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고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보면 아주 좋은 기회가 조금 더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 19년도 말쯤, 연말쯤 되면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봤을 때 신규로 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 자리가 오게 되면 이제 현금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자리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까지도 사고 싶은 종목도 굉장히 많고, 또 신규로 편입해볼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지수가 올라오면서 이제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탠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장비주들이 먼저 오르고, 이제 통신 3사는 돈을 집어넣죠. 장비주들에 돈을 집어넣고, 이제 통신 장비라든가 5G 장비, 소재, 이쪽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투자를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통신 3사는 나중에 돈을 되게 많이 벌겠죠. 장기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이제 진짜는 이 통신 3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길게 오래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고 또 나중에 보면 버블을 크게 키울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게 통신 3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장비 섹터라든가 이런 게 2021년이든 2022년이든 이제 이 정도 때가 이제 아마 최대 실적이 나오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보면은 통신 3사 이 본격적으로 이 5G를 통해서 무언가 사업 진행을 하고 이제 이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만약에 눌려가지고 매력적인 포지션이 나오면 담아야 될 구간들이 오겠지만 그런 구간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G 두 번째 수익 스토리, 자, OE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대장이 움직였고요. 이미 대장이 움직였어요. 5G도 대장이 움직인 걸 보면 KMW, 그리고 대한광통신, 그리고 무슨 뭐 RF, HIC 얘네들이 이제 먼저 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먼저 가서 이거는 우리가 못 잡았어요. 자, 이거는 구경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발로 움직이고 있던 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세를 준 게 유비쿼스. 자, 우리 이거는 이제 100% 영상 제가 한번 올려드렸죠. 지금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100% 구간에 이제 분할해서 다른 종목을 또 신규 편입해서 종목을 늘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OE 솔루션이 두 번째죠. OE 솔루션하고 이제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종목들, 이것도 지금 한 40% 수익 중이니까, 이때 내가 유비쿼스 100% 수익 중일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 이제 OE 솔루션도 이때 이게 30% 40% 종목이었어요. 30% 40% 수익 구간인 종목이었는데 이제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신규 편입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OE 솔루션이 이제 100% 구간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뭐 이노와이어리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지수가 무너진다 그러면 한번 눌려서 흔들려갖고 이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지수 포인트가 만약에 더 간다던가 아니면 지수는 더 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뭐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 아무래도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제가 11월 달에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11월 달에 흐름을 보니까 5G하고 조선하고 그리고 엔터가 대장주다. 자, 엔터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큐브 엔터, 이제 YG 엔터, SM, JYP는 너무 많이 가서 걔네들이 대장이니까 이제 JYP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YG 그리고 SM이 후발이고, 이제 이때 바닥에 있었던 게 큐브 엔터하고 뭐 있어요. 뭐 이제 몇 개 더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담아갖고 갖고 있고, 큐브 엔터는 지금 한 회원분들 보니까 이제 한 180% 정도 수익 중이더라고. 자, 요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조선은 우리가 편입을 못했어요. 조선은 제가 그때 스탠스를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지금 볼게, 이거 힌트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아무튼 기자재 쪽에서 잘 찾아보면 시세를 많이 줄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G는 우리가 이제 적극 편입을 해서 이제 시세가 슬슬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에 있고, 자, 그럼 이제 이것들 말고 다음 주도 섹터는 뭐냐? 계속 그런 것들을 추적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자본을 돌리는 거죠. 그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앞으로 한 지금부터 이제 1, 2년이 지나면 회원분들 전부 아주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 있을 거다. 그때부터는 이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체계적으로 익히게 되면 이제 내 자산은 계속 내 생활에 대한 부분들만 내가 노동력으로 해결을 하면 내 자산은 계속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을 회원분들한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도 하고 또 리딩도 하고
회원분들의 좀 인식을 키워드리고 그릇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이솔루션 이 종목은 회원분들 중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수익 자랑 게시판에 많이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좌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없어서 지금 이제 한 22,000원대 오늘 보니까 눈물 뚝뚝님하고 몇 분이 또 수익 자랑 게시판에 올려주셨더라고. 우리 회원분들은 이거를 문화처럼 가져가야 됩니다. 이 수익 자랑 게시판 여기에다가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랑도 해주고 회원분들이 또 이제 지지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하면서 게임처럼 하나의 게임이라든가 무언가 습관 이렇게 투자를 계속 끌어갈 수 있는 무언가 그 원동력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할 때는 나중에 보면 사실 별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100%라는 수익을 처음에는 무언가 수집한다.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하나씩 수집해 간다는 관점으로 이제 모아 가지고 이게 이제 뭐 계좌에 한 30%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100%의 별로 이제 매도를 너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끌고 가면서 복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전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회원분들이 이제 계좌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50% 이상 회원분들이 이제 뭐 더블 이상 나는 이 구간부터는 이제 관리를 해드리면서 준비를 하고 다시 이제 작년 10월 같은 그런 폭락 구간이 올 때 그거보다 덜하든 그만큼의 폭락이 나올지 그거보다 덜한 단기적으로 끝나는 폭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복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고민 중에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100%라는 기준 수익률을 잡아두고 이제 분산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언가 더 입힐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직 제가 막 이런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시스템이 그렇게 확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은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체계를 잡아간다 그러면 분명히 수익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리산호랑님은 일단 축하드리고요. 눈물뚝뚝님 그리고 또 올리셨던 분들이 누구더라? 알찬나님 있었던 것 같고 또 신나는 바투님 일단 이거 수익 자랑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이 한 이 4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때 당시에 회원이 아니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무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나온다. 왜 그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가지고 배 아프고 뭐하고 한 사람들은 그릇이 되게 작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게 작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아니 부자가 돼봐야 쫌팽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되고 뭐하고 하면 막 이제 축하해주고 나중에 내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나한테 입힐 수 있는지 요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유 없는 폭락은 항상 기회일 뿐.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추천했던 자리가 요 자리일 거예요. 자, 요 자리쯤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보면은 이게 가는 모양에 있다가 한 요 정도 조정받고 이제 어차피 움직이는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10월달에 폭락이 나오면서 한 달 만에 굉장히 빠르게 빠졌습니다. 이때는 지수가 전부 다 무너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전부 다 이제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폭락할 때는 전체가 다 무너지는데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건 가짜예요. 항상 부분적으로 무너져야 돼요. 기업이라든가 섹터, 무슨 뭐 업황 이런 것들이 산업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경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전체가 다 무너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분쟁 할아버지가 온다 그래갖고 무역분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10월 달에 이제 폭락하는 부분들이 뭐 리스크가 크게 반영하고 공매도 막 많이 들어오고 돈의 힘으로 인해서 무너진 건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너진 건데, 이 폭락이 왔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신용이 엄청나게 털렸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신용을 털기 위해서 이런 폭락이 항상 있는 거예요. 금융위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융위기가 뭐냐면, 금융위기가 이제 오면 부동산이 작살나겠죠. 부동산은 부채가 보통 껴있죠. 근데 여기에서 투기 관점으로 접근한 이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부채 작살내기 위해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채가 이게 터지면 막 이제 경매 많이 나오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이 작살나면 거품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이다 이러면 보통 보면은 이게 막 1년에 600이잖아. 1년에 600인데 막 뭐라 그래야 돼? 2억 막 이렇게 된다고. 시세가 2억 이렇게 되면 PER로 우리가 쳐보자고. PER로 쳐보면 이게 무슨 막 25배 막 이렇게 돼요. 25배 막 30배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품이 있을 때 쫙 빼면은 PER을 예를 들어서 8배, 10배까지 빼면 어때요? 마이너스 70% 정도 빠지면 보통 조정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없을 때는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조정을 받고, 이게 이제 시세의 원리예요. 주식도 부동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이런 것들을 잡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 쓸어 담는 기준이 뭐냐면 이 가치를 보고 항상 쓸어 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돈 있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보고 야, 이 정도면 사야 돼. 이 정도면 매력 있어 하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부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가지고 진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은 계속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볼 때 기업이나 부자는 부채를 쓰죠. 부채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이 뭐 70% 80%면 뭐 부채는 20%밖에 안 쓴단 말이야. 내 총 자산에 부채는 무슨 20%, 많아봐야 40%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쓰는 부채겠죠. 근데 서민은 어떨까요? 서민은 항상 부채가 뭐 70%, 80% 되고, 내가 가진 자산은 뭐 10%, 뭐 30%밖에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돈 이거밖에 안 되고 항상 부채가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 때문이냐면 집 때문에. 그래서 서민들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서민들이 월세 살면서 주식 투자라든가 채권 투자를 해서 자산을 키워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 이 부채 때문에 금융위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금융위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채의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자, 소비가 줍니다.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가 줄면 어떻게 돼?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죠. 기업이 이익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투자가 또 줄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일자리가 줄어. 일자리가 줄면 고용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버블을 싹 치워놓으면 다시 소비가 살아나요. 버블이 거치면 다시 소비가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5G가 어차피 이거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차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클라우드 서비스 보면 뭐 다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프라예요, 인프라. 5G는 인프라잖아. 4차 산업의 인프라. 그래서 금융위기 할아버지가 와도 제일 안전한 게 이쪽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서 그래서 강조를 해서 2017년도부터 계좌 비중이 한 30% 정도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에서 30% 정도 계좌 비중에서 이렇게 채워져 있었겠죠. 그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슬슬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시세는 지금 당장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의 반등, 11월부터 오는 이 반등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게 끝나는 구간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또 끝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눌렸다가 이제 또다시 움직이겠죠. 이제 큰 파동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눌리는 자리를 봐야 돼요. 자, 이게 눌려주지 않는 자리에서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또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유를 하되 이 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버블이 어디까지 낄지 모르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은 그냥 나눠 팔면서 보유를 하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 이게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항상 투자는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팔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 매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고 매도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투자는. 자, 이 매수와 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가치를 기반으로 이제 뭐 미래 가치라든가 현재 가치를 녹여서 미래 가치라는 건 성장성이고 자, 현재 가치라는 건 지금 자산 가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해서 믹스를 해서 그때 상황, 업황, 산업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매수 포지션을 이런 거를 보고 기준으로 잡아가는 거고 매도 포지션도 당연히 이걸 보고 잡아가야죠. 그런데 뭐 기술적으로 차트만 보고 이런 거 잡아내겠다 뭐겠다 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문가고 뭐고 저도 지금 이거 차트 펴놓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는 그림이기 때문에 차트는 그림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좋다는 거죠. 후행지표예요 차트는. 자, 주가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림이 딱 그려져서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가능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해봤지만 물론 이게 차트는 어떻게 보면 약속일 수 있어요. 지지라든가 저항 이런 부분들은 지지, 저항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끼리 이제 좀 한다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이라든가 장기적인 흐름이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처럼 착시를 줘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아니고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고 글로벌 경기 흐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파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10월 폭락은 그냥 운 좋은 기회일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빠지는 그런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자, 추천 자리. 자,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 일이 없었겠죠. 근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 움직인 거고. 자, 이때 샀다가 이거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러면 10월 달에도 편입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추적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도 편입을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유 없는 폭락. 이게 이유 없는 폭락이라는 거는 전부 빠지는 걸 얘기합니다. 지수가 한꺼번에 같이 무너지면서 전 종목. 거의 전 종목이 하락할 때 10월 달에 하락할 때 보면 어때요? 거의 뭐 90%씩 맨날 하락했어요. 전체 종목의 90%씩이 맨날 하락했다고. 막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 공포가 생기면서 이제 빚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불안해서 이제 정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버티고 하다가 강제적으로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신용 물량이 14조에서 10월 달에 자 9조까지 줄었습니다. 이게 신용이 몇 프로 줄었는지 보세요. 신용이 거의 한 30% 이상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더 나왔으면 더 좋았죠. 더 나왔으면 더 세게 갔을 거예요, 주가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더 작살내갖고 신용이 만약에 뭐 한 3조, 5조까지 줄어버렸으면 지수는 더 세게 갔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월 달에 빠진 거에서 11월 달에 그만큼 한 번 더 빼버렸으면 이건 금융위기죠. 그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자, 수익이 100% 날 게 200%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영상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유 없는 폭락. 자, 폭락은 항상 기회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폭락하는 이유와 연관되어 있는 게 이때 당시에 보면 반도체였죠. 반도체도 성장주입니다. 반도체가 성장주인데 미국에서 대부분 갖다 쓰고요. 뭐 이제 소비를 되게 많이 해요. 자, 한국에서 이제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이게 미국으로 가니까 요런 부분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 요인을 작용하면서 반도체는 거의 뭐 마이너스 70%씩 빠졌단 말이에요. 중소형주들은 거의 다 막 보면 마이너스 50% 70%씩 빠졌어요. 다 마이너스 50% 이상씩 빠졌다는 거지. 2018년도에.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2017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무너지면, 만약에 무너지게 됐을 때 반도체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제가 2017년 내내 얘기를 했어요. 2017년 내내. 올라가는 건 따라잡지 말라고. 지금 5G가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따라잡으면 안 돼요. 지금은 가겠지만 언젠가 무너질 때 굉장히 크게 무너지게 되고, 지금 반도체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은 그만큼 또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최근에 11월달, 12월달, 2월, 1월달 지금 3개월하고 지금 2월 해서 며칠 지났는데 3, 4개월 동안 기본 우리가 담았던 종목들은 지금 30%에서 거의 60%씩 나 있습니다. 아쉬운 건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여줬으면 좋은데,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니고 바로 V자로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기 지금 V자로 반등이 들어오는 중이라서 다시 눌려주지 않으면은 또 좋은 포지션이 안 올 것 같아서. 왜? 우리가 계좌비 중에 지금 한 15%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으니까. 반도체는 지금 10%, 15%밖에 채우지 못했거든요. 자, 이 종목들이 지금 30%, 60% 수익 구간이 있어요. 반도체 우리가 그 폭락했을 때 채웠던 구간에. 그러니까 5G는 이런 폭락이 나중에 나올 때를 기다려야지 지금 편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5G보다 더 좋은 게 많으니까. 이게 가장 좋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냥 사야겠죠. 근데 항상 시장에는 보면 더 좋은 게 많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 지금 가치평가 이렇게 받고 지수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많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후발주 흐름을 기억해라. 후발주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유비쿼스 먼저 이거를 이제 100% 수익 스토리를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가 지금부터 이제 한 3개월 전이네요. 한 2개월, 3개월 전이네요. 이거 43,000원 여기 왔을 때, 이 구간에 이제 100% 구간이 와서 매도 사인 내고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자, 오이솔루션이 그때 당시에 보면 3, 40% 올라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개월, 3개월을 보면 어때요? 얘는 이제 미리 올라갔고, 얘는 그때 못 올라갔으니까, 얘는 이제 보면 이때 미리 올라갔잖아요. 이때 세게 올라가고, 이때 약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세게 올라가죠. 그리고 주가가 미리 와 있으니까, 가치에 거의 근접해 있으니까 어때요?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세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매력이 있는 다른 후발주들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면서, 후발주들이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거죠. 오이솔루션 다음 후발주가 있고 또 다음 후발주가 있고 5G 내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거지. 후발주 흐름은 이 시간차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를 들어서 소재가 먼저 움직일 거냐, 장비가 먼저 움직일 거냐, 또 장비가 이거 됐으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움직일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적이 입혀지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 순환매 흐름을 다 탈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움직이고 이게 요쪽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보다 먼저 움직여버리면 이거 못 사잖아. 다 사는 거예요. 자, 좋은 구간 왔을 땐 다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먼저 움직이는 게 나오고 나중에 움직이는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항상 제가 투자할 때 이야기라는 게 평균을 취하자는 거잖아요. 후발주고 대장이고 이걸 잡아서 100% 에서 뭐 1000% 가는 게 있으면, 자, 이 평균, 어떤 놈은 100%가, 어떤 놈은 이제 꼭대기가 200%에도 잡히고, 어떤 놈은 800%, 어떤 놈은 1000%, 어떤 놈은 500% 이렇게 잡힐 거란 말이에요. 고점이. 그렇게 잡히고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분할매도 포지션을 100% 이상 구간대부터 분할매도 포지션을 본 다음에 요 수익 구간대마다의 이 수익의 평균을 취하면 이 평균 수익률을 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팔기 전까지,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어서 전부 다 판다, 이런 판단을 하기 전까지 평균 수익을 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그러니까 사라는 게 아니고 5G도 이렇게 섹터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어 한 종목 살 거를 10종목, 20종목으로 나눠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차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게 또 이제 뒤에 움직였어도 더 많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갔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 움직여도 더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주가는. 그러니까 도달점은 이게 늦게 움직이고 먼저 움직이고 도달점은 어떤 게 더 높을지를 모른다고.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평균을 취하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후발주들이 자연스럽게 잡힌다는 거예요. 억지로 찾아다니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후발주를 찾아다닐 땐 이거예요.
내가 이 섹터군을 만약에 놓치고 있었다던가 했을 때, 그 섹터군에서 이제 움직임이 없으면서, 기존에 움직이는 것보다 더 가치가, 현재 가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을 거,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는 도움이 되겠죠. 물론, 5G도 지금 후발주 바닥주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 중에서도 아직 움직임이 없고, 또 실적이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이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다 막아도 됐는데 보통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 요런 것들 쳐다본다고. 왜 리포트 맨날 요런 것들만 나오고 요런 것들만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런 걸 쳐다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후발주, 자 지금 바닥주 후발주들을 공부를 많이 해서 찾아보면 일단 5G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디까지 갈 거냐. 일단 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량이 언제까지 깔릴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인프라가 지금 5G 인프라가 구축되는 곳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깔릴 때까지는 간다고 보면 돼요. 이 장비주들은. 아니면 버블이 미리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체크를 해서 자, 오이솔루션, 자, 유비쿼스, 처음에 KMW, 대한광통신, 뭐 RFHIC 여기에서 이제 후발로 움직인 게 이제 유비쿼스 오이솔루션이 일단 후발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것들은 무엇이냐? 5G 이 섹터 내에서도 이 테마 내에서도 그 다음에 움직일 이런 실적을 갖고 있고 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원분들은 그런 종목들도 지금 보여지는 대로 제가 추적해갖고 하나씩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추천을. 그런 종목들 사면 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은 짝짝짝 박수 쳐주면 돼. 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산정. 자, 현재 가치라는 건 뭘까? 저 같은 경우는 PBR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미래 가치라는 건 뭘까? PER이나 ROE를 기준으로 봐요. 요즘은 뭐 PSR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또 지표를 보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걸 이제 나는 이제 시스템에 입히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고 기존에 보면은 이제 ROE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PR 같은 경우는 실적을 나타내요. PR은 이제 실적, ROE 같은 경우는 성장 정도. 자, 근데 ROE와 PR 이걸 볼 때는 변동이 심합니다. 이 변동이 심해요. 자, 실적이라든가 ROE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업황을 먼저 읽어야 돼요. 자, 이 숫자를 보면은 항상 당합니다. 그럼 이건 다 나타나 있는 건데 이것만 보고 투자하면 다 이기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시총에 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황을 먼저 읽어야 돼. 이 업황을 먼저 읽어야 그 다음에 그 섹터군, 그 업황 내에서 PR, ROE들을 추려서 이런 것들을 주도주를 잡고 후발주들을 잡고 하는 거라고. 그 다음 PBR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가치니까 이건 안전성이죠. 2017년도에 우리 회원분들을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제가 이쪽에 되게 집중을 해서 종목들을 많이 했죠. 왜? 일단 손실을 제한하려고. 자, 성장주라든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외면했던 이유가 안전을 먼저 체크를 하기 위해서지. 그리고 그 효과가 이제 조만간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보면 시가총액. 지금 주가 위치를 시가총액을 보면 1600억, 1700억 정도 돼요. 근데 PER을 우리가 보통 PER이 보면 PER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본단 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12배 정도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PER이 평균이 이제 한 12배 정도 됩니다. 지금 한 30년을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평균 책정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보통 12배 정도 되는데 시장이 폭락해서 무너져 있을 때는 보통 PER이 평균이 8배, 9배 돼요. 그러면 이게 12배 구간이 PER 평균이 12배가 넘어가 있는 구간에서는 버블이라고 확실하게 보면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R 평균이 14배, 16배 정도 됩니다. 미국은. 그리고 버블이 끼면 20배가 넘어가요, 다. 미국은 버블이 끼면 다 20배가 넘어간다고.
이건 뭘까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장 정도가 큰 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밸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담들 때문에 이제 북한과 이제 분단국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평가가 항상 유지되는 건 굉장히 맞는데 보통 이제 지금까지로 보면 평균적으로 12배 미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거의 한 PER 지금은 평균이 거의 한 9배, 10배 온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보니까 평균이 한 요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이미 올라온 것 같고 아직까지 그럼 상승력은 한 20%, 30% 정도 있다고 봐야 되죠, 지수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치만 앞으로 돈 더 벌 거는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더 벌면 당연히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사설이 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스스로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보시고요. 시총이 1600억인데 자 2020년이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자 내년에 이익단이 한 150억 정도 잡히면 PER이 11배 구간이죠.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 한 30% 정도 오버밸류를 받고 있구나. 실적으로만 보면 그럼 30% 정도 지금은 고평가인데 내년 거를 대입을 해보면 주가가 빠지면은 당연히 이거는 덤빌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왔으면 이제 챙겨놓고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는 거고. 왜냐면은 2021년, 2022년을 봤을 때 2021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2021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5G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물론 까봐야 되겠지만 이때까지 계속 투자가 들어가고 물량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 이제 자율주행차가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무래도 장기적인 꼭지가 나오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밀려준다 그러면 이제 좋은 포지션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술적으로 보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 한 14,000원 밑에까지 이 구간까지 많이 내려와주면 또 좋은 포지션이 올 거예요. 이 자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안 오면 많은 거고 오면은 없는 사람들은 담아보면 좋겠죠. 우리가 편입했던 구간은 이 정도 구간인데 제가 이때 사고 싶었는데 이때 못 산 거를 좀 제가 되게 좀 그거 했어요. 이때 단기적으로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안 하고 있었으니까 리딩을 근데 이때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다시 자리가 온 거죠. 기회가 운이 좋게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달에 폭락이 오면서 한 번 더 자리가 와줬어요. 이때 못 산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담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야 되는 포지션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5G는 철저하게 바닥주들만 봐라. 5G는 철저하게 5G는 가는 놈들은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단기 버블 구간에 진입해 있다. 있는 자들의 영역이고 철저하게 방송에 안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 숨어있는 종목들 중에 이런저런 분석을 해보면 좋은 종목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는 아무거나 사면 됐어요. 아무거나 사서 기다리면 그냥 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도 많이 안 나고 하기 때문에 바닥주, 후발주. 지금은 이제 유비커스 오이솔루션이 대장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대장은 다른 거였는데 얘네들은 이제 위에서 놀고 있고 KMW 대한광통시 RFHIC 뭐 얘네들은 거기에서 이제 밸류가 부담이 되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흔들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퍼포먼스가 나온 게 이제 지금 대장을 하니까 유비커스하고 오이솔루션이죠. 오이솔루션 요런 게 이제 지금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또 이제 후발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움직인 것들은 절대 쳐다보지 말아라. 방송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주가 막 가고 뭐 하면 뭐 미래 업황이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많이 나올 건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보면 안 되고 지금 아예 관심이 없는 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
그런 섹터들을 찾아야 된다.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하고 뭐하고 해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추려서 같이 담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후발주에 대한 얘기들. 후발주는 항상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보여주고 따라가는 거는 별로 좋은 포지션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폭락은 항상 기회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폭락. 폭락이 오면 보통 다 빠지는데 그 중에 이유 없이 빠지는 것들이 먼저 올라와요. 그러니까 폭락은 항상 기회다.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 보면 화장품하고 무슨 뭐 반도체 그거였단 말이에요. 무역 분쟁과 실질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들이 중국 소비 관련, 이제 반도체 중국 소비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랑 관련 없는 것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준 게 이제 5G하고 뭐 이제 조선은 사실 유럽이랑 굉장히 관련도가 높아요. 조선 같은 경우는. 5G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차 산업 인프라 측면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하고는 별로 이제 연관이 없죠. 그러니까 국내 인프라를 까는 지금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랑 별로 연관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 흐름이 나올 수 있었고,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엔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한국의 한류를 보면 이거는 이제 문화기 때문에 문화 측면에서는 경기를 안 타요. 경기를 안 탄다 잘. 문화는 이제 뭐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문화는 계속 소비가 되니까 부자들도 소비를 하고 뭐 진짜 먹고 살기 깝깝해서 뭐 이런 사람들은 소비가 좀 둔화가 되겠지만 이 문화는 아무래도 경기를 잘 안 타는 이쪽이기 때문에 요런 쪽들이 먼저 약간 주도주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런 흐름들은 이번에 반등이 지금 10월달에 폭락 후에 이 반등 흐름이 진행이 되는 동안은 계속 좋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흔들림이 올 때 그 가치라든가 밸류 포인트를 이제 책정을 해서 담아가는 포지션이 올지 안 올지는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가는 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끌고 가면 됩니다. 자, 이제 5G가 지금 두 번째 수익 스토리인데, 최소 제가 생각했을 때는 5G 여기에서만 제가 이제 수익 스토리로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수익을 이렇게 내가지고 100% 이상 수익을 내가지고 제가 수익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종목이 10개에서 20개는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10개에서 20개, 좀 많으면은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좀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힌트를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